이카운트에서 연말정산 시 4대 보험 및 주택,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으로 들어오셔서 해당하는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하단,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득공제 아래에 있는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를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건강고용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금액들은 1년 동안 급여대장에서 입력했던 4대 보험 관련 금액 또는 간소화 PDF에서 업로드한 금액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수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대장의 금액대로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하단의 급여내역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정산 관련하여 자주 여쭤봐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매뉴얼 18페이지 보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매뉴얼 18페이지 하단에 참고사항 2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어느 항목에서 입력되는지를 여쭤봐 주시는데요. 4대 보험 관련 금액들은 급여대장에서 입력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 정산, 고용보험료 정산 금액들이 입력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금액도 합산되어 입력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급여대장에서 입력했던 건강보험 정산, 장기요양보험 정산, 고용보험료 정산 금액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불러와지지 않았다면 공제 등록에서 수당공제 구분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공제 구분 설정은 이카운트에서 관리, 급여관리, 기본사항 등록, 공제 등록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의 옵션을 클릭하고 수당 공제 구분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 코드 옆에 연결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이름만 건강보험 정산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거나 원천징수, 중도정산처럼 세무 관련된 메뉴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시는 시점에서 뒤늦게 공제 구분 설정을 하시려면 입력된 급여대장들도 다 함께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연말정산 때는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내역에서 수기로 작성하시고 매년 연말정산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PDF를 올렸을 때의 금액과 급여대장의 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입력해야 되는지를 여쭤봐 주시는데요. 이때에는 이카운트에서 입력하신 급여대장상의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간소화 PDF에서는 공단에서 고지되었던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금액이 입력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했었던 급여대장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카운트로 돌아가서 두 번째,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보겠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즉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4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모두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대출 기관이 아닌 거주자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상환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언제 차입했는지, 몇 년 동안 상환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매우 다르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 도움말 펼치기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세법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강의 개정세법에서 안내해드렸듯이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공제대상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달라진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 원까지 40%를 공제해주는 항목인데요. 저축 구분에는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가입 시기에는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금융회사 코드에는 더블 클릭하셔서 내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금융기관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시고 계좌번호와 불입금액에는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은 합쳐서 400만 원이 초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근로기간 동안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요건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입양자는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제 한도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까지,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간소화 PDF 업로드를 통해 신용카드 금액이 입력된다면 공제 대상 금액 탭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개별 탭을 클릭하여 항목들에 대한 금액을 수정하고자 원하신다면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 등록 수정 입력 후에는 탭별로 입력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사항은 공제 대상 금액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면 개별 탭에서는 금액을 수정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 금액의 좌측 하단 공제 대상 금액 등록 수정에 클릭하여 이곳에서 각 항목별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을 40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하고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31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변경된 신용카드 개정세법에 의해 도서, 공연 등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기간별 공제 한도 변경이 폐지되었고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썼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금액들은 100% 1년 동안 사용하신 금액을 전부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카운트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